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유서 창의력 9주차 수업, 9주차 17번째 수업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좋죠? 그걸 하시고, 자, 우리 교수학습센터의 강의실 공지사항에 학습 자료에서 헤드라인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종강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올릴 테니까 잘 관리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까? 출력을 해서 우리가 교실 수업 같으면 제가 나눠줄 수도 있는데 출력을 해서 그건 일회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째 우리가 수업이 되면서 조금 이제 5월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 만나고 있는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10일인데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를 가다듬고 해서 도를 올려야죠. 자,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성장의 디딤돌. 디딤돌이고 그 성장은 공짜로 저절로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숫돌로 열심히 갈아야 이렇게 뾰족한 첨단 날을 세우는 날마다 날을 세우자. 날마다 날을 손날, 칼날, 도끼날 날마다 날을 세우면 그게 곧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게 헤드라인 마인드입니다. 그것은 말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비로소 그렇게 이제 표현으로 다듬을 수 있는 그게 최고 수준이에요. 날마다 어떤 자세로? 일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아끼는 그런 자세로 단순 반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A의 자세로 생각의 태도의 언어의 날을 이 날, 손을 볼 때마다 이 손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를 키우는 게 나 자신, 나를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한자로 하면 세운다라는 것은 잘 보입니까? 세운다 할 때, 슬립하다 할 때, 립자. 그래서, 뜻을 세운다. 뉴스 마인드, 헤드라인 마인드, 대인의 마인드, 내한테 들어있는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 하고, 진부한, 그런 걸 칼날로 다 격파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 마인드, 그런 게 나의 산소와 함께 내한테 몸에 유입 들어오도록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게 의지가 정말 강하고 그걸 실천하고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걸 뭔가면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 그 뜻을 세운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입지다. 그리고 지금 부터 오늘 9주차 첫 번째 수업부터는 제가 70분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70분. 최대한 75분까지. 75분은 넘기지 않을 겁니다. 75분 넘기지 않지만은 원래 이게 원격 수업을 했을 때 45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나는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원래 75분 수업인데,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강의실 학교에서 한다면 75분 수업, 75분 수업인데 45분 하면 출석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이제 학교 행정 규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45분만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하면 그 출석 인정되죠.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60분을 기준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동영상 수업에 아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45분에서 그 다음에 75분 원래의 규정대로 75분에서 15분을 빼고 그 다음에 이 45분 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원래 75분에서 30분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5분만 더 보태고 원래 75분에서 이제 15분을 이제 빼고 이렇게 해서 제가 60분을 한 기준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 상황에 어떤 적절하게 좀 이렇게 어떤 맞추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지 뜻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 뜻을 강하게 세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뜻은 뉴스 마인드가 내 삶의 내 일상을 깊게 만드는 양섭. 양섭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습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양습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써야 됩니다. 악습은 몰아내고 양습은 키워야 되는 거죠. 양습이 돼야 됩니다. 내한테 어떤 악습이 있는지 어떤 양습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거. 자기 자신과 계속 대화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악습 나쁜 습관이 있었구나.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어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게 그렇다면 양습은 뭡니까? 항상 새로움을 발견하려고 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하는 그 대신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캐듯이 그런 자세, 마인드, 태도, 애티튜드,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걸 키워나가는 게 양습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악습은 뭐가 있으며 양습은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시죠? 2500년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잘 알게 되는 그런 바탕,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곤란하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5분이라는 게 좀 엄격하게 하면 그냥 심심해서 75분이 아니라 25분 이렇게 합쳐진 거죠. 25분씩 25분이 곱해져 가지고 3배 돼 가지고 75분이 되는데 그게 이 25분이라는 이게 왜 하필 25분일까 잘 모르겠는데 저기 1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분이 1학점이고 50분이 2학점이고 75분이 3학점이 되는 거예요. 3학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5분이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엄격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45분 같으면 사실 어정쩡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9주차에 들어가는 이때에서 제가 또 오늘부터는 70분에서 최대한 75분 그걸 넘기면 또 규정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5분을 시청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다. 자유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좀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공부의 자세 좀 더 많이 엄격해져야 된다. 은밀해야 된다. 이렇게 대충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이런 돌탑을 쌓아가듯이 단단하게 쌓아가듯이 숫돌이 잘 갈아서 이 성장의 마디를 잘 올리는 이런 노력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나가야 된다. 지금은 또 그런 시대고 또 그런 사람이 인자로 평가받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런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거기에 이제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8시 50분에서 시작을 해서 10분이 지났으니까 9시, 10시쯤에 마치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이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대로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우리 일상에서 없다. 그 일상이 뻔하게 되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1%라도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공부라는 뜻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훈련한다, 단련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글쎄 이게 좀 더 속도를 좀 내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서 좋은 실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사진을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죠? 이게 민들레 꽃입니다. 꽃이 민들레를 저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민들레가 이게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꽃이 시들면서 거기에 이제 이게 씨앗이 되는데 여러분들 불면 쑥 날아가는 거 알죠? 나도 며칠 사이에 이걸 뜯어서 불어봐서 날려가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민들레 꽃이다 이렇게 지기 전에 한번 불어보는데 이 민들레 꽃을 부는 동작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민들레 꽃을 부는 것은 유치원생도 그거 불고 누구나 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씨앗이 훅 불어가서 어디인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말 했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이야 그때.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의 이 점이 미래에 어떤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어떤 신념이 강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 민들레 옷을 불 때도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개가 사람을 무는 좀 그냥 뭐 상투적이고 뭐 어떤 그런 행동이라면 내가 이걸 불어서 날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날아가는 게 어디에선가 어떤 하나의 점처럼 내 삶의 점처럼 되어서 뭔가 이렇게 이 새로움을 돋아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민들레 불어서 날아가는 것이 하나의 점이라면 우리가 하나의 수업을 하고 돌탑을 올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점들이 되는데 그 점들을 잘 연결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부여되는 만큼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해봐야 뭘 표현하는 컨텐츠가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 내가 비문에 대해서는 한번 적절한 시기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라는 것은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다. 기교나 테크닉은 이제 AI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AI 글쓰기 프로그램 많이 응용할 겁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은 그 나의 삶을 드러내는데 아무렇게나 드러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있는 거죠. 마구잡으로 드러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풍성하게 살찌우고 내 자신을 빛나게 하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의 어떤 컨텐츠가 없는데 그 컨텐츠도 아주 조잡하거나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편협적이거나 이런 콘텐츠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내 삶의 콘텐츠라는 것은 그 정반대,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새롭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그를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유할 가치가 있어야 공유할 거 아닙니까? 드러낼 게 없는데 그게 공유나 소통, 공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공감하려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로 나 자신을 드러내어서 증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이미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나 글은 좀 2차적인 표현이다. 일단은 내 자신 속에서 그런 걸 풍성하고 가슴 뛰고 설레도록 어제와는 또 다른 1mm, 1cm, 1g이라도 다르게 한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때 호감이나 매력 같은 것은 그 선물이다, 선물. 호감과 매력을 키워야지 그렇게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돋아나도록 해야 돼.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새싹이 나듯이 돋아나도록 한다.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선물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주체성이라고 할까? 존엄성, 실존성 이런 것도 선물처럼 돋아나는 거죠. 주체성을 가져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새로움을 주거나 뉴스 마인드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내 자신의 좀 유니크한, 은유열한 그런 컨텐츠를 하고 만들어 생산하는 거고 이게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삶의 주체성, 내 삶의 존엄성, 내 삶의 실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되는 자기만의 좀 세계를 구축한다고 할까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배타적이고 어떤 그 폐쇄적인 세계를 구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가치나 삶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어떤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만의 우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을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세계, 그 우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래 되겠죠.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좁게 가두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좁게 가두면 새로움은 목이 졸려가지고 질식한다. 목이 졸려서 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협심이라는 말은 의료에서 많이 쓰죠. 협심증 들어봤습니까? 심장에 있는 그 혈관이 핏줄이 좁아져서 심장마비 되면 이제 죽는 거죠. 심장이 이제 멈춰버리는 그걸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심장마비 되는 거죠. 한 연간 2만 명 정도가 협심증으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2만 명 정도.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협은 협의하다, 좁다, 작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좁다, 작아지다. 한자는 좀 어려서 이렇게 쓰는데
협애라면 아주 좁다. 저 사람은 성격이 협애하다. 뭐 이게 좀 그래 잘 안 쓰지만은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협애. 협은 좁아지다, 작아지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 관점, 마인드 이런 게 좁아지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하면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죽었다. 협심증이 다음에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이상이 생긴다는 말은 좁아진다는 뜻이거든. 작아지고 좁아지고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쪼그라들 피가 안 가니까 심장마비가 오는 거죠. 그런데 협심증은 그렇게 사전에 다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수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심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심장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심으로 읽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뜻이 있다 하면은 의지, 그 다음에 중심, 알맹이, 생각, 그 다음에 순한국말로 우리말로 고갱이라는 고갱이 뭔지 압니까? 이런 식물 같은 데 보면 안에 그 식물의 심, 좀 말랑한 부분이 심, 고갱이. 그걸 고갱이라고 합니다. 고갱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협심할 때 이 심은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죠. 강거목장. 우리 삶의 태도의 어떤 그런 그 좀 근본, 중심이 되는 걸 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해 잘 되죠, 이제? 그게 좁아져서 작아지고 쪼그라들면 그것도 정상이에요. 정상은 어떻습니까? 죽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이 되면은 뭐 이렇게 이게 심장 관련되는 약도 먹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 이렇게 되면 뭐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해서 낫고 하는데 우리의 약이 뭐겠습니까? 협심. 자기 자신의 좁아지는 그 태도를 막으려고 좁아지지 않도록 협심이 되지 않도록 자, 협심은 신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말은 넓게 하다, 넓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는 없는 말이죠. 사전에는 광심, 요것은 광심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어내면 됩니다. 협의 반대말은 광이니까. 광심정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바람직한,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돼요. 협심의 프레임에서 광심의 프레임으로, 소인의 프레임에서 대인의 프레임으로 점프를. 그냥 점프하면 안 돼요. 그냥 점프하면 안 된다고 해요.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퀀텀 점프라는 것은 질적인 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뛰다가 또 뭐 이렇게 50cm 뛰다가 70cm 뛰고 하는 그런 좀 양적으로 단순하게 확대되는 그런 점프가 아니라 뛰어보지 않은 어떤 그런 차원을 뛰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질적인 도약이라고 질적. 영어로는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퀀텀 점프. 그런 용어 몰라도 되죠? 근데 협심에서 광심으로, 그것은 그 소인에서 대임으로 단순 반복적인 유저한 일상에서 unusual한 일상으로, 그런 게 전부 다 프레임 전환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 정말 얘기했죠.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낡고 병들고 쪼그라든 프레임으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나 마인드가 낡고 좁고 그저 그렇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길 수가 없다? 내 자신한테 이길 수가 없다.
자, 이거 지웁니다. 협심에서 광심. 메모는 협심에서 광심으로. 이게 우리 뉴스 마인드는 여러분들,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협심증 되면은 내가 내 자세, 태도, 그 다음에 마인드, 관점 이런 게 진부하면 이 심장, 몸에 또 우리가 마인드 앤 바디, 심신관계에서 하면은 심장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광심을 하면 그렇지 건강해질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심, 협심 마인드라는 것은 마인드를 할 수도 없지만은 협심은 죽음이고 광심은 뭐다? 생명이다. 삶, 삶. 그래서 협심은 뿌리 꽂고 광심의 자세로 나아가자. 이런 슬로건, 헤드라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인에서 대인의 프레임으로, 유저얼에서 언유저얼 프레임으로. 그것은 유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은 일상이에요. 사람은 일상을 떠나 살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 일상이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저 그렇느냐 아니면 언유저얼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와 가치의 세계를 추구하느냐 이런 거죠. 아주 협심에서 광심 프레임, 소인에서 대인 프레임으로. 이런 걸 여러분들 하면 이 가슴이 뛴다, 설렌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뛴다, 설렌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죠. 심장이 뛴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로 내 심장이 잘 뛴다면 심장의 어떤 근육이 좀 더 단련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말하자면 의학자 같은 사람들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어떤 몸을 잘 관리하는 걸 습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체적인 습생을 위해서는 의학이나 이런 것은 좀 부분적이죠. 보조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래서 소의가 있고 대의가 있고, 소의는 작은 의사, 그냥 병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렇게 치료하는. 근데 대의, 큰 의사는 우리 삶을 잘 크게, 대인의 삶으로 크게 성장하는 이런 걸 대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종교를 봅시다.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인류의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큰 의사는 큰 의사.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은 소의죠. 작은 의사. 그래서 항상 소에서 대의 프레임으로 이래 가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설레고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건강에도,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이게 좀 건강해지는 이런 것처럼 뭘 이리 했을 때 막 짜증나고 막 그냥 뭐 답답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심장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동물을 키울 때도 음악을 틀어주고 뭐 이게 악기를 연주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동물들이 요즘 뭐 동물복지라는 말도 있지만 훨씬 좀 이게 잘, 그런 걸 듣고 들은 닭이 낳은 이 달걀은 더 건강에 좋다 하는 뭐 그런 뭐 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우리가 느낌으로 봐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마구잡이 해가지고 그냥 달걀을 막 생산해서 막 그냥 막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악 들려주고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항상 이 닭을 기르는 사람이 가서 좋은 느낌으로 좋은 달걀 낳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감정이, 물도 물에 그런 거는 좀 뭐 정명 뭐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막 욕을 하면, 물 있잖아요, 물. 묵을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그 물에 대놓고 막 욕을 하면 욕을 한 뒤에 물 분자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많이 깨져 있고 육각수가 이런 게 안 나오고 막 깨져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말을 하고 이게 정감 있는 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이렇게 물을 보면
물의 분자 구조인가? 뭐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래서 뭐 물은 알고 있다 뭐 그런 연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물며 그런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범주가 내가 다른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내가 생명을 부여하면 돌도 죽은 게 아니죠. 물론 이건 무생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이건 내 삶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면은 이 돌은 무생물이야. 삶에는 그런 차원이 있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짜증나고 막 그냥 막 그저 그렇고 식사하고 뻔하고 막 이런 걸 이래 하면 심정이 여러분들 뭐 좀 솔직히 좀 좋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악습은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 있죠.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미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심미적 감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쌓는 발견한다는 게 그냥 어디 가서 발견하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뜻이 되지만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창조하는 창의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신미한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감수성 어떤 느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비적 감수성,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심하게 말하면 사람 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인하면 수, 건강하다. 이게 이 농담이 공자의 말로 있는데 인자수라고 인자수, 인하면 수한다. 인하면 수한다. 수락하는 건 장수한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여러분들 오래 산다는 게 뭐 100살까지 하면 물론 오래 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수한다는 말은 어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뭐 물리적인 나이로 그러니까 90살까지 살면 70살보다 오래 산 거는 맞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퀄리티 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수라는 말은 제가 그래서 책에 어디 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인하면 그렇게 심미적 감수성이 있으면 삶이 건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번역을 이는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렇게 그게 꼭 틀렸다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그렇게 직선적인 시간이 좀 길면 오래 산 거고 좀 짧게 살면 뭐 이게 단명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저번에 이야기했던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29세에 그렇게 30세 때 이제 사형을 당해 죽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심리적 감수성 이런 구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안중근은 도마라고 해서 세례명이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죠. 그렇지만 이 미순 감옥에서 200여 점의 유목은 대부분이 이제 논어나 중용 대학 이런 동양 철학에서 나온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외워서 이제 많이 남겼죠. 자, 그래서 인의 자세 이런 걸 하면 그러니까 안 의사가 30살에 뭐 31살인가 그때 사형나 죽었지만 여기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빨리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우리 지금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가슴 속에 살아 있다.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에 살아 있죠. 안중근 의사가 지금 살았으면은 출생이 100년 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분의 삶은 우리의 가슴에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그런 사람도 살아 있고 뭐 어떤 우리 1,000원짜리 있는 태괴라든 뭐 예를 들어 역사 인물 이런 거 어떤 이런 걸 살아 있는 어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슴의 가슴의 심장의 핏줄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에서 광심의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자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증명할 때 비로소 글의 표현력이 방법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해야 이런 걸 해야 내가 적당식의 비문에 대해서 그 문장이 부적절한 좋지 않은 문장, 그다음 어떤 게 좋은 문장 이런 걸 설명을 할 텐데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쏙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기초가 없으면 그냥 기교 테크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인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건강하다 하는 게 꼭 그 질병이 없는 소극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하는 것은 심신의 전체적인 게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홀리스랍니다. 홀리스. 내가 세계보건기구에 그게 건강을 정의한 걸 봤는데 원래 건강은 헬스라고 하죠. 헬스. 헬스는 좀 신체적인 좀 치우친 거죠. 홀리스락 하는 것은 이랬었나? 홀리스, 헬스. 헬스는 그 몸에 특정 질병이 없는 그런 상태가 헬스라고 하면 세계보건기구 알죠? WHO. 여기에 어디 보니까 건강을 정의할 때 홀리스라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삶의 어떤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말을 쓰죠. 전인 교육이 돼야 된다 할 때 이 전자를 씁니다. 이 전자. 온전하다 이런 뜻이죠. 심신 전체가 건강하다는 거죠. 온전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인 교육.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도 바로 이런 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수준을 좀 많이 높여서 내 자신이 진부하고 구태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증명을 해야 호감과 매력이 생기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헤드라인 쫙 붙여서 어제 내가 이 학습자를 올려놓은 거 보면 자유를 가지러 밑에 보면 내 삶을 멋지게 성장시키는데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헤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5개인가 해놨는데 5개, 10개라도 계속 해놓으면 되죠. 내가 위에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 이제 그런 걸 스스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탱하는 어떤 그런 이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 이 편협된 작은 heb심 이런 게 아니라 좀 광심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게 이게 우리가 이게 심하는 이게 마음심 이 심의 단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협심은 아주 좁은 해배하다 이런 아주 좁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인이죠. 작은 사람이죠. 근데 이 심은 그 대인의 마음, 크고 넓고 높은 이런 걸로 우리가 자꾸 가꾸어 가자고 이렇게 우리 올해 식목일에 마음속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그게 잘 자라도록 옆에 있는 흙을 북이라고 했죠. 북. 한국말로 북. 북. 영어로 북이 책이 아니고 북. 나무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흙. 그걸 잘 돋우는 걸 북돋운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걸 잘 북돋우는 노력이다. 잘 북돋우는 노력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뉴스마인드 우리가 공부한 걸 이제 쭉 되새김을 잘 해서 되새김 반출을 잘 해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가 진부하지 않고 나는 뉴스마인드를 실천하는 뉴스메이커다.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자세? 그게 내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시대에 맞는 취업 준비 역량이다. 취업 준비 역량. 창업은 물론이고 창업의 자세로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도 그것을 또 잘 배워서 어디서나 뉴스마인드를 실천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특화시켜서 또 기업으로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또 취업을 해서 창업을 연결되고 창업을 해서 취업을 연결되고 이게 이제 그 좀 맞물려 있는 게 좋은 거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유졸과 언유졸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를 그 지금 시대에 대학생 때 아주 이 진지하게 그렇게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잘 북돋운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그 헤드라인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반짝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하고 빛나야 세상이 빛난다 하는 것 자체가 헤드라인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돌탑처럼 쌓아가는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올리는 마디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 브라인드 채용 뭐 브라인드라는 게 얼마나 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잠재력 내가 얼마나 좀 그 호감과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구라는 지역 같으면 서울에 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서울에 대학도 더 많고 그런 데서 어떤 차별적인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평평해졌다.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뉴스타트. 이 뉴라는 게 중요합니다. 뉴.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지도 안 하면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핑계고 가짜. 폴스라는 가짜. 새로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증명하는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이게 지금 옛날식으로 자꾸 옛날식의 단순한 연장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생각하는데 그거 관계없이 지금의 세상 자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주체성, 존엄성, 실존성 이런 것들을 훨씬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또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좋은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자강불식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 노력을 불식 거쳐서는 안 된다. 그런 데서 자덕지미가 생길 수 있는 자덕지미 얘기했죠. 스스로 느끼는 맛, 즐거움, 자덕지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될 때 자기만의 세계가 구축되는 배타적인 세계가 아니라 오만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세계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 줄 알고 그 세계를 같이 키울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수업, 우리 공부가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이제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크리티컬이란 말 있죠? 우리가 뭘 할 때 비판적이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비판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난은 좀 감성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좀 지적해서 뭐 비난하는 좀 그런 거라면 비판한다는 것은 뭔가를 지적하고 이렇게 사전에도 풀이해놨던데 이 크리티컬 그다음 크라이시스 이런 위기 같은 류의 그걸 랭귀지 패밀리라고 해요. 가족 이게 비슷한 이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글들인데 크리티컬하다 하는 것은 비판적이다. 그 사람은 비판적이 되려면 뭘 다른 사람 지적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 쓰기 쉽습니다. 크리티컬하다는 것은 뭐하고 같느냐면
크리틱을 하다는 것은 깊다는 겁니다. 생각이 깊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티컬 하다는 겁니다. 비판적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은 이건 물론 영어 사전에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 속에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건 뭐겠습니까? 프레임을 바꾼다. 프레임 전환. 그것은 자꾸 뜻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뜻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뜻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의미를 좀 바꾸려고 하고, 그냥 대자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 대학교 할 때 대자 쓰지 않습니까? 대자? 대학생하고 대자 할 때 이 대자 쓰는 걸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학생일 수 있고 소학교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티컬 하다는 거. 이렇게 될 때 깊어야 돼. 깊이 싸우면. 얼마나 깊으냐. 그래서 딥, 크리티컬 하면 딥을 생각해요. 깊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없죠. 깊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티컬 하다는 것은 깊은 생각을 깊이, 사고를 깊이, 태도를 깊이 들어가면 판단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피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깊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이다, 크리티컬 하다는 것은 뭐 지적이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끌렁끌렁한 그런 게 아니라 깊으냐 얕으냐, 딥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깊으면 다 돼요. 글을 써도 깊은 글이 나오죠. 말을 해도 깊은 글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깊이 싸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메모.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를 녹화를 해서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쭉 풀이하면, 그 자체가, 그냥 강의록이고 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다 못한 헤드라인, 그 다음에 뉴스, 새로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가 깊이 성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연장선에서 이렇게 이제 이 강의만 하면 부족하니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 곁에 곁에서 이렇게 참고도 하고 가까이 할 가치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내 삶의 뉴스메이커라 하는 건 뉴스메이커란 말을 많이 했죠. 우리 공부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뒤에 보면 중간기말고사 우리 여러분들 먼저 수업한 이게 답안했다고 했죠. 그런 거 있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 책을 읽으면서 내하고 인터뷰를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 수업에서 못한 이런 부분을 잘 보충할 수가 있고, 보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검색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서 요 10,000원짜리 책 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삶을 퀀텀 점프 시키는,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취업이나 다른 이런 할 때,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인터뷰어라고 합니다. 인터뷰어. ER 붙이는 거 알죠? 행위의 주체죠. 인터뷰를 하는 사람. 인터뷰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이를 붙여서 인터뷰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어, 인터뷰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왜 인터뷰라는 말을 그냥 쓰니까. 인터뷰라는 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터뷰어냐, 인터뷰이냐.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인터뷰하는 인터뷰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자, 퀘스천어가 돼가지고
뉴스 마인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다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수업이다 강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인터뷰어가 되고 뷰어가 되고 나는 인터뷰어가 되는데 인터뷰에서 기본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인터뷰어이면서 인터뷰어가 되는 그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죠. 그걸 인터뷰라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뷰어, 내가 인터뷰고 내가 인터뷰이라는 거예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거죠.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다른 인터뷰, 지금 세상에는 보통 보면 인터뷰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것은 걔가 사람을 묻는 그런 게 좀 통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다 넘어선 내용이죠. 거기에서 내가 우리 이 수업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어떤 그 이 언어의 문제, 헤드라인의 문제, 뉴스의 문제, 또 뭐가 있나? 새로움의 문제, 어떤 호감과 매력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대인, 이런 그 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내가 최대한 기존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다 살핀 이후에 몇십 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가 여러분들 삶의 큰 이 디딤돌이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인터뷰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기 삶을 좀 잘 성장시키는데 영향을 준 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에 다른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의 그 삶을 성장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그 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뭐냐 이래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질문은 영향을 미친 게 있느냐면 없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없다고 하면은 뭐 없다고 하는데 뒤에 질문 안 그렇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논어. 그 다음에 종교 같으면 성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종교에 따라서 하여튼 이런 어떤 경전 뭐 이런 게 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뭐 파우스트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어떤 약간 단점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조금 참신한 느낌이 좀 참신한 느낌이 참신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왜냐면 상대방도 알 수 있거든요. 논어입니다 이러면 그리 물어보는 사람도 대체로 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게 그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생동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내 삶의 뉴스메이커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 잘 모를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대학생 때 공부하면서 어떤 몇 학년 때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좀 신선하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삶의 좀 묘한 맛이네. 묘한 맛. 항상 길을 열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항상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좀 언유절한 관점은 없을까? 다 이렇게 봐도 이런 거죠. 뉴턴이 뭐 사과 떨어지는 데서 사과는 늘 떨어지지만 물론 그게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는 보다 그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이제 상투적인 관점이죠. 떨어지면 먹을 수는 있잖아요. 사과가 그냥 떨어졌으니까 함부로 따면 안 되겠죠. 사과를 떨어지면 그냥 먹으면 되지만 뉴턴은
그 떨어진 데서 어떤 이 어떤 우리가 만류 인력, 모든 만물은 인력 당기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뭐죠? 우리가 말한 매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당기는 힘. 당기는 힘. 인력이라는 인터뷰어? 당기는 힘. 사실 매력이라는 말도 당기는 힘이거든. 인력, 만류 인력 할 때. 만류는 온갖 모든 물건을 만유라고 하죠. 만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거 사과는 뭘 그러면 입 달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과 먹는 동물은 먹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뉴턴의 사과나무하고 할 때 뉴턴은 그 떨어지는 데서 떨어짐의 다른 차원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은유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뉴턴처럼 그런 세계 인류 역사 위대한 물리학자는 되기 어렵겠지만 그 원리적인 뉴스 마인드의 원리라고 할까? 지구에 계속 사과가 떨어지고 그것은 그러고 떨어진 사과를 맛보고 하는 거는 개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그냥 통상적이란 말이야. 그러나 뉴턴은 왜 떨어질까 저게 이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만유 인력을 이렇게 법칙을 그 원리를 찾아냈다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사람이 개를 무는 사과가 떨어지면 먹을 줄 아는 것은 유효를 하단 말이야. 잘못된 게 아니죠. 떨어지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은유절한 차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인류가 그만큼 진보하고 그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은유절한 거,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요런 게 되면 그게 우리 여러분들 그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덕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터득하는, 스스로 터득하는 미라고 하는 건 맛은 멋이고 아름다움이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이런 자덕짐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자덕짐이.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 세상에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밖에 없다. 그것도 일종의 헤드라인인데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불확실하죠. 그건 불안감. 그런 거다. 우리 시대만 특별히 더 그렇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견일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야기들 아주 이게 바로 대화예요. 이게 바로 토론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을 새겨듣고 되새김하고 써보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쓰고 이게 대화와 토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할 게 없으면 대화 토론 안 된다. 해봐야 헛방. 해봐야 그냥 제자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듣고 할 때 무슨 생각이 스치고 그렇겠다. 소인의 프레임에서 대의 프레임, 협심의 프레임에서 광심의 프레임으로 그럼 우리 쭉 했던 거. 어떻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하다는 것은 비판적이라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하는 거다. 딥하다. 이렇게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되는 게 토론이네, 토론.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니도 말하고 내도 말하고 맨날 뻔한 데서 본다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그 안에서 뱅뱅 돌아봐야 글을 쓰도 그렇고 토론하도 그렇고 과제 내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 잘 보입니까? 그 그림 소개하고 이거 하나 정도? 자, 집중합시다. 이거 요쪽
이거를 지금 이게 어떤 원에서 피자라고 생각해요. 피자. 이게 이제 피자 한 조각이다. 피자 한 조각. 그죠? 피자 칼로 이렇게 보통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 묶죠. 이렇게. 피자 한 조각이다. 피자 한 조각. 이것을 이 합판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한 조각 이것을 요 하나를 우리 수업의 전공으로 분류를 하면 한 35개 전공 정도 우리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5개 전공, 약간 인문과 쪽, 그 다음에 좀 이공계 쪽, 이렇게 예체능 다 합쳐서 35개인가? 그 전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피자 한 판으로 치면 35개 조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35개 조각. 그러니까, 이 전공을, 이제 전공이 이렇게 이제 지금 보통 대학에 개설된 전공을 한 5, 60개 되죠. 그러면 이게 피자로 치면 한 조각이에요. 전공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공의 의미가 그냥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시대에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죠. 분업으로 된 분업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쪼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쭉 자동차를 이렇게 조립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많은 전공이 나눠져 있는 것은 좀 분업화 시대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쪼갠다는 거거든. 중세 시대 때 대학은 이렇게 안 돼 있었죠. 그냥 신학부, 철학부, 법학부 이렇게 아주 그렇게 이게 컸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 자체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쪼개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 전공도 자기 전공이 중요하죠. 지금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융합을 말하고 전공 파괴 전공을 넘어서 어쩌고저쩌고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는 기존에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이게 꾸려왔던 인류 전체도 일종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어느새 이제 한쪽에서 발달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살림살이가 이제 점점 좀 몸에 안 맞는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시대에 좀 많이 이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조금 허물어야 된다. 그게 나오는 게 이제 분화보다는 융화, 이제 이런 우리 융합이라는 말 쓰죠. 이제 그런 이제 다 있어서 전공도 협의 차원이 돼. 아까 협심할 때 좁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죠. 복잡할 때는 전공을 이렇게 내 전공은 뭐다. 그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죠. 커리큘럼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전공 외적인 내 전공 이거라면 이 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나의 삶의 이 어떤 지평이라는 할이죠. 지평선 할 때 토대 바탕을 굉장히 넓게 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 정도만 소개를 하고 마칠 텐데, 그래서 지금 55분 65분 지났죠. 지금 65분 지났습니다. 1시간 5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가 질기면 반추 되새김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 이렇게 말을 하고 소고기가 부드러우면 그냥 맛있네가 아니라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뉴턴의 사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그 떨어진다 보다 쭈으면 되겠네 이런 차원이라면 지금 왜 떨어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 당기는 힘 어떤 그런 걸 그 본 게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그 뉴스가 된다고 했죠. 그 인류의 뉴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피자 먹을 때 그냥 피자만 먹고 이 피자 맛있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리 감을 때 그냥 머리만 감고 막 드라이하고 이렇게 말 게 아니라 머리 감으면서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식상하고 진부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같이 씻어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부가된 가치라면 피자를 먹을 때도 피자 한 조각 먹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전공에도 갇혀서는 안 된다. 또 지금은 이렇게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공을 공부하는 이런 게 사회 바깥에서 대학 바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4학년 무슨 과를 나왔으니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접받겠지 하는 것은 현실을 잘못 보는 거예요. 낡은 사고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런 게 많죠. 가까워서 채용할 때 뭐다? 전공뿐만 아니라 학력까지도 관계없다.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공은 그렇지 않더라도 왜 학력을 관계없게 했습니까? 그것은 대졸자라고 해서 그 사회적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보는 거죠. 고졸이든 중졸이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해법을 잘할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런 뭐 어떤 여기 보면 앞으로 점점 그 새로운 성장 종족을 찾아야 하는 카카오톡 성공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채용을 못하고 나라에 굉장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그런데 저 사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정말로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인재죠.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뭐 초등학교도 안 가봤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감금옥장이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자 조각 같은 전공에 갇혀 있으면 다른 데 대해서 잘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멀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력, 교정 시력, 나한 시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안이 있어야 되고 심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피자 먹을 때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소고기 먹을 때 생각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이트 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이게 중요합니다. 삶을 굉장히 넓게 바라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공 외적인 내 하나의 전공은 어떻게 보면 피자 한 판 중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 마인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내 전공을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더 잘해서 내 삶의 지평을 넓히겠다. 이런 자세라면 다른 데 대해서 관심도 없이 개방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갇히지 않는 거예요. 성을 쌓는 자 망한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아포리즘이라는 거죠. 아포리즘, 격은 성을 쌓는 자 망한다. 갇히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와 차단되면 될수록 망한다. 기업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성을 쌓는 자 망한다. 삼성에서 그걸 많이 강조했죠. 성을 쌓는 자 망한다. 그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고 폐쇄되고 뭐 이렇게 현실에 둔감하고 기업은 망하고 그런 정당 낡은 폐쇄적인 낡은 이런 프레임을 가진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뉴스 마인드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현실에 둔감하지 않도록 현실과 호흡을 하면서 그 중심을 찾고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해도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자 이것만 일단 설명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3주 동안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수료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28 토트넘 소속인데 그런 건 다 알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해병 훈련을 3주 마치고 이제 544시간 봉사활동만 남았는데 3주 수료할 때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필성상을 받았죠. 필성상을 받았는데 사격에서 10발을 모두 마쳤고 이거를 나도 군대에서 이렇게 뭐 사격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거든.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타켓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발 다 맞추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동기생들이 지칠 때 훈련 때문에 지칠 때 최강 1소대 구호를 외치며 사기를 끌어올린다. 동기생들이 보통 이게 28이니까 동기생들 나이가 좀 적겠죠. 그래서 동기생들이 흥민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지냈고 다른 동기생은 훈련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몸을 사리거나 빼는 일이 없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게 축구를 잘 차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축구는 해법입니다. 해법. 공격수가 수비수가 있지만 전체 운동장을 뛰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생이라 하는 무대에 운동장을 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훈련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몸을 사리거나 빼는 일이 없었다. 내가 세계적인 뭐 축구 선수인데 말이야. 이게 뭐 와가 해병대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나이도 뭐 동생보다 많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12월 달에 70m 손흥민 선수 팍 단독 드리블 하는 그 멋진 장면 최고 수준의 그걸로 뽑혔죠.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질주골이 최고골 1위에 올랐다. 그리고 손흥민의 몸값이 35세 손흥민 28인데 호날두를 넘었었다. 이게 이제 이적료라고 하는데 몸값이라고 해요. 몸값. 몸값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몸값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돈으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몸값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 저 선수들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손흥민이 처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했을 때 몸값은 15만 유로로 당시 호날두의 600분의 1이었는데 지금 넘어선 거죠. 10년 만에 호날두의 600분의 1을 넘어선 거잖아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노력이 단순히 축구 테크닉이 좋은 게 아니라 협업하고 그 다음에 관중의 응원을 받고 그런 게 바로 이번 해병대 3주 훈련에서도 잘 드러나서 이런 게 중요해요. 전공이 전부가 아니라 전공 외적으로 필요한. 내가 이걸 앞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요런 걸 내가 과제로도 내고 내가 말하는 과제는 그 과제뿐만 아니라 그냥 기말고사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마이드 연습 노트, 뉴스메이커 연습 노트 그런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학교의 학점의 한 과목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과목의 특징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뭐 해낸다? 비용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좁게 갇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좁게 갇히면 협심증 옵니다. 협심증 오면 심장마비 죽는다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75분 수업을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15분 더 해서 사실 이렇게 날마다 이런 공부를 6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니까 여러분들 복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런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못한 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시시각각 그냥 종강이 다가올 때 같아서 제가 그게 학습
강의실 올리는 것도 부지런히 보고 출력도 하고 해서 정성껏 성신의 자세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 실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째 오늘 수업했으니 18번째. 아유, 굉장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더 정성껏 내 자신을 더 정성껏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딱 75분 정확하게 75분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